순자가 요양원에 보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허전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쉽게 끝날 리는 없었거든요. 영희 이모, 내일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갈 거예요. 미선이 전화로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영희 이모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는데 자꾸 영희가 무서운 여자다. 영희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야 순자가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군요. 미선아,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 요양원에 가시면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저는 순자를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순자가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민수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줬어요. 민수야,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이요? 저는 잠깐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민수, 너가 정말 자기의 친아들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셨어.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다른 남자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서 당신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보면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충격을 받았죠. 그럼 저는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의심을 하셨다는 건 분명해.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죠. 순자가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탔습니다. 30년 전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에 순자가 저를 봤어요. 창문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자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기분을 알겠지. 순자가 요양원에 간 후 민수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죠. 미선아, 나 DNA 검사 같은 거 해봐야 할까?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영희 이모가 아버지께서 내 출생을 의심하셨다고 하던데. 미선도 놀랐어요. 정말요? 응. 어머니가 예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다고.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서 중얼거렸죠. 내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겠네. 어머니는 거짓말쟁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민수의 고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어요. 30년 전 제 아들도 이런 혼란을 겪었을 테니까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새엄마가 생겼어요? 라고 물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미선에게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미선아, 혹시 집에서 이상한 서류 같은 거 못 봤어? 무슨 서류요? 유언장이나 아니면 재산 관련 서류들. 글쎄요. 시어머니 방에 금고가 있긴 한데 열어보지 않았어요. 한번 열어봐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미선은 며칠 후 순자의 방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서류들을 찾아냈죠. 물론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들이었어요. 영희 이모, 정말 있었어요. 뭐가? 유언장이요. 그리고 통장 사본들도. 제가 만든 가짜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희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한다. 순자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의미다. 민수는 내 친아들이 맞다 같은 내용들이요. 민수는 그 유언장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버지가 영희에게 재산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죠. 아버지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 그런 것 같아요.
영희 이모가 말씀하신 게 다 맞았네요. 그날 밤 민수와 미선은 요양원에 있는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원장 찾았어요. 뭐, 무슨 유원장? 아버지가 영희 이모에게 재산을 주라고 하신 유원장이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런 유원장은 없어. 누가 만든 거야? 어머니가 숨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가짜야. 하지만 민수와 미선은 순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불신이 깊어진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거짓말하세요. 영희 이모한테 사과하고 유원장대로 하세요. 순자는 절망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3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절망감을 이제야 느끼게 된 거죠. 복수는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상대방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요. 순자가 요양원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는 거요. 요양원 로비에서 만난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30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늙어 보였어요. 영희야, 와줘서 고마워. 뭐 하자고 부른 거야? 제발, 그만해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그만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 유원장까지 만들어가며. 이제 그만하자. 거짓 유원장. 저는 시치미를 댔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어. 순자는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순자야, 30년 전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법정에서 나에 대해 거짓 증언한 거 기억나? 그건 내가 정신병자라고, 아이를 학대한다고, 술을 마신다고 거짓말했잖아.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동식이가 동식이가 뭐, 동식이가 시켜서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저는 30년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상황이 그랬다고, 친구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게 상황 때문이었다고? 영희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됐어. 너 때문에 나는 30년을 혼자 살았어. 그런데 상황이 그랬다고? 순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죽을 죄. 저는 냉소했어요. 그럼 죽어봐. 내가 30년 전에 죽고 싶었던 것처럼. 순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영희야, 너 정말 무서운 여자가 됐구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게 만든 게 누구야?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영희야, 잠깐만. 순자가 저를 붙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줄게. 정훈이. 우리 아들 정훈이 이야기야. 정훈이.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순자가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빼앗아 놓고 우리 아들이라고. 영희야, 나도 그 애를 20년 넘게 키웠어. 정이 안 들 수가 있겠어? 정이 들었다고. 그럼 내 마음은 뭐야? 내 마음은.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요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정훈이는 5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라고? 교통사고였어. 갑자기.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아들이 죽었다고요. 제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제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고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순자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훈이의 장례식 사진이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제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관 속에 누워 있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저는 주저앉았어요. 30년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제가 엄마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희야, 정훈이가 죽기 전에 너 얘기를 했어. 뭐라고? 진짜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고. 진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영희야, 정훈이 무덤에라도 가볼래?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왜? 나는 30년간 복수만 생각했어. 아들 생각보다 복수를 더 많이 생각했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야,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아니야, 영희야. 너도 피해자야. 피해자, 저는 웃었어요. 나는 가해자야. 30년간 증오에 사로잡혀서 정작 소중한 걸 놓쳤어. 그날 요양원에서 나올 때 저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복수도 분노도 모든 게 다 허무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없었는데 저는 뭘 하고 있던 건가요? 정훈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멍하니 있었죠. 30년간 제가 뭘 했던 건가요? 복수에만 매달려서 정작 소중한 것들은 다 놓쳤네요. 제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엄마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미선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 이모,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응, 집에 있어. 혹시 아프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모,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 의식을 잃으셨대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간 증오했던 사람인데 막상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허무했어요. 의사 선생님, 어떤 상태예요? 뇌출혈이에요. 나이도 많으시고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민수와 미선은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순자를 바라봤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순자. 30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후 순자가 잠깐 의식을 찾았어요. 저를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어요. 영희야,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뭘? 정훈이 무덤. 가봐. 싫어. 제발. 그 애를 위해서라도. 순자는 힘들게 말했어요. 너도 엄마야. 엄마 자격 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의 장례식에 저도 갔어요. 30년 만에 보는 제 옛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관 속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니까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분노도 증오도 복수심도 다 없어졌어요. 이모, 고마웠어요. 미선이 제게 인사했어요. 뭐가? 시어머니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셔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와줬다고요? 저는 그들을 이용한 거였는데. 미선 씨, 사실은 저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복수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했다고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도 저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순자는 죽었고 제 아들도 죽었고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훈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30년 만에 만난 제 아들이었죠. 정훈아, 엄마야.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30년간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 그제야 진짜 눈물이 나왔어요. 복수를 완성했을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요. 엄마는 바보였어. 복수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정훈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수도 끝났고, 너도 없고.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났어요. 갈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반지하 원룸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복수는 2개의 무덤을 판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순자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30년을 복수에 바쳤는데 남은 건 허무함 뿐이다. 그리고 저는 펜을 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작은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어요. 복수로 얻은 순자의 재산도 의미가 없었고 혼자 살기도 힘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가끔 미선이 찾아와요. 여전히 저를 고마워하며 이모 덕분에 저희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진실이라니요. 저는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봐요. 복수는 달콤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쓰기만 했어요. 30년을 바친 복수였는데 끝나고 나니 모든 게 허무해요. 만약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복수 대신 제 아들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엄마라는 말을 들어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복수는 정말 2개의 무덤을 파는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영희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오늘로 이 이야기를 끝낸다. 3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복수는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잃게 만들었다. 순자를 용서했다면 어땠을까? 30년 전의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면 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었을까? 이제는 알 수 없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복수는 해답이 아니라고.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 뿐이라고. 용서가 어렵다는 건 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용서가 낫다. 적어도 자신은 파괴하지 않으니까. 김영희